3장 SQL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SQL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SQL 프로그래밍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SQL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SQL을 활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 이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DBMS 소프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SQL문을 이용해서 DBMS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넣고 하는 이런 형태로 작성되는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자,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응용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입력 데이터가 있고 출력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서 해야 될 어떤 처리 작업, 어떤 계산이든지 분석이든지 빅데이터 분석이든지 통계 처리든지 혹은 업무 어떤 시스템이든지 우리 학교로 따지면 수강 신청하는 거라든지 혹은 성적 조회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처리 내용이 있고요. 그 처리를 위해 가지고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DBMS를 통해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놓고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DBMS에 요청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데이터 입출력은 DBMS의 데이터를 요청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언어, 즉 SQL 언어로 이 DBMS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저장하고 이 SQL문에 의해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은 C 언어나 자바 언어나 파이썬 언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계산이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C 언어나 자바나 파이썬 언어와 같은 그 언어, 이런 언어를 주인 언어다, 그래서 호스트 언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인, 호스트, 게스트 할 때의 호스트. 이 호스트 언어의 문장으로 어떤 계산이나 처리를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면 SQL문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DBMS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작성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거라든가 혹은 인공지능 어떤 데이터를 처리한다든가 할 때 DBMS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떤 전처리를 하거나 통계 분석을 하거나 기계학습을 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실 때에 이 DBMS를 이용해서, 즉 SQL 언어를 이용해서 그런 빅데이터 처리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그동안에 열심히 배웠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와 이를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내포된 명령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언어 방식. 이런 이제 그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사용자들이 DBMS를 사용할 때 DBMS의 명령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데이터를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 안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하고 그 데이터를 검색해오는 하기 위한 셀렉트문, 이게 기본적으로 이 SQL문의 주요 핵심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장들은 다 어떤 테이블 형태로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문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문장, 그걸 흔히 절차적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나씩 산술 어떤 계산을 한다든가, 혹은 if문에 따라서 다른 조건에 대해서 처리한다든가, 혹은 반복문에 의해서 어떤 반복을 적으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장 연산들이 있죠. 그런 문장들이 SQL에 없는데 그런 SQL 언어에다가 이 기능을 덧붙여 가지고 언어를 확장해 한 겁니다. 그러면 이 SQL 문을 이용해 가지고 파이썬이나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언어 없이 아예 데이터도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는 이런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다른 언어 없이.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새로운 언어 방식, 이렇게 이제 지금 부른 겁니다. SQL 언어 안에, 데이터베이스 언어 안에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그런 언어 안에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문장, 즉 절차적인 문장을 추가해서 이 SQL 언어, 절차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SQL 언어를 이용해서 아예 프로그램을 짜버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오러클에서는 PLSQL, PLSQL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SQL에 Procedural Language Statement, 그런 문장을 더 가지고 있는 확장된 언어라고 하는 의미로 PLSQL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언어를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라고 하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DBMS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도 트랜잭 SQL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어떤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장을 갖는 이런 언어를 확장해서 제공합니다. 마리아DB나 MySQL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한 문장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100%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 새로운 언어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흔히 이제 이따가 배우시게 될 저장 프로시저, 저장 함수,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듈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시저나 하나의 함수, 그 프로시저나 함수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불러서 쓸 수 있도록 모듈화한 것을 저장 프로시저 또는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SQL문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SQL문과 그 SQL문을 활용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즉 하나의 함수나 프로시저를 짜서 그걸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다가 밖에서 부르면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저장 함수, 저장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이런 용도로 이 새로운 언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의 모듈, 아예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저장 함수나 저장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다가 밖에서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데서 이 저장 함수를 불러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언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포된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C 언어가 됐던 파이썬 언어가 됐던 이 문장, 자기의 문장 안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즉 SQL문이죠. 이 SQL문을 중간중간 내포, 중간중간 끼워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작성된다. 호스트 언어 안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중간중간에 내포 끼워 있다.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내포된 방식이다 이렇게 불렀고, 이 내포를 하는데 아예 SQL문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DBMS에 어떤 작업을 SQL문을 불러서 실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좀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편의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제공하면 이 함수를 호출해서 원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처리, SQL문을 실행할 수 있게. 그래서 SQL문을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DBMS에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틸리티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 이것을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것은 SQL 언어의 확장판,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 함수나 저장 프로시저의 모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밖에 호스트 프로그램에서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DBMS에 부르는데, 이때 부를 때 단순 SQL문만이 아니라 아예 저장 모듈을 저장을 해서 이 저장 모듈을 호출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밖에 프로그램에서 DB를 부를 수 있는 이것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저장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보여주는 이제 그림인데요. 내장 방식이라고 부르는 인베이디드 방식, 내장 방식이라고 부르는 방식은 요 위에 있죠. 이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 언어가 됐던 C 언어가 됐던 파이썬 언어가 됐던 그 언어의 문장으로 이렇게 쭉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중간중간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이렇게 끼워져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SQL문을 이용해서 이 DBMS가 이 SQL을 처리해주면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데, 이렇게 짜는 거 말고 아예 DBMS 안에 하나의 단위 모듈로 이런 모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쭉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셨던 데이터베이스 SQL 문장 외에도 어떤 프로시저를 하는 것을 짤 수 있는 문장들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아예 모듈 하나를 여러 개의 문장과 그게 처리 내용을 담고 있는 저장 함수나 저장 프로시저를 아예 만들어서 넣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밖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매번 SQL문을 여러 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장 함수를 불러버리면 저장 함수 안에 있는 이 여러 개의 SQL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저장 함수나 SQL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DB를 연동하는 방법,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실 거고요. 파이썬에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배울 거고, 그 외에도 아예 모듈 하나를 이 DBMS 안에 SQL 언어의 확장판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밖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SQL문을 사용하거나 저장 함수를 부르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요 첫 번째 방법, 이 저장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즉 SQL 언어의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자바 프로그램이나 이런 일반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이용해서 아예 저장 모듈을 하나 만든다든가 좀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든가 하기 위해서 프로시저럴한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시저럴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모듈을 만들 때 제일 기본적으로는 변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하고 하는 기억 장치 메모리의 한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담아두기도 하고 꺼내와서 산술식에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변수라는 것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다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기 위해서도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변수는 우리가 저장 함수나 저장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 때 이 저장 함수나 프로시저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단위 모듈들을 여러 개를 만들면, 여러 함수들이 있으면 밖에서 필요한 대로 이제 불러서 쓰면 되니까, 이 함수 바깥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이것은 소위 전역 변수라 해서 여기서도 사용하고 다른 데서도 사용하고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이 프로시저 밖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이건 전역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에서도 필요하지만 이 모듈 안에서도 변수가 필요하죠. 이 모듈 안에서 모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얘도 필요할 수 있고 얘도 필요할 수 있고, 프로시저 안에, 단위 모듈 안에서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 안에서만 사용되고 이 프로시저 바깥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역 변수, 이 밖에 있는 것을 이제 전역 변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전역 변수, 즉 이 밖에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따로 선언문이 필요 없고 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변수의 값을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문장이 set인데, 변수를 선언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변수에다가 값을 넣으면 할당이 돼서 그 다음부터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함수 바깥에서 선언할 때는 요 앞에 골뱅이 표시 @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 표시를 꼭 붙여줍니다. 어떤 변수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select, 이 select가 검색하는 건데, 어떤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건데,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변수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변수의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시저나 저장 함수 밖에서 변수를 사용할 경우인데, 프로시저나 저장 함수 안에서 변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밖에서 사용하는 것과 안에서 사용하는 것과 방식이 조금 다른데, 안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declare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해서. 밖에서 할 때는 declare라고 하는 문장으로 선언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declare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선언하느냐, declare 한 다음에 변수의 이름이 앞에 오고 변수의 타입이 뒤에 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create 테이블 할 때 그 각 테이블의 애트리뷰트들을 선언해 주는 방법과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시저 안에서 어떤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set 한 다음에 변수의 이름 이퀄 값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장 함수 안에서는 변수 이름 앞에 골뱅이 표시 안 붙입니다. 그런데 저장 함수 밖에서는 변수 이름 앞에다가 골뱅이를 붙입니다. 자, 여기 예제 하나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함수 바깥에서, 이 함수 안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함수 밖에서 작성된 건데, 이 함수 밖에서는 변수의 선언이, declare 선언이 별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set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골뱅이 a 이퀄 0, 1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변수가 메모리에
할당 매물이 생성되면서 거기에 값이 이제 100이 들어갑니다. 별도 선언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B를 200으로, 그 다음에 C는 A와 B의 값을 저장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변수들에 대해서 값을 지정한 다음에 셀렉트가 이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변수 이름이 있으면 변수의 값을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문장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한 다음에 A, B, C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앞에 있던 요 실행 결과에 따라서 A는 100, B는 200, C는 2를 더한 300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로시저 밖에서 변수들을 사용하는 예가 되겠고요. 저장 프로시저나 함수 안에서는 declar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언한 다음에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프로시저 안에서 이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프로시저에서 프로시저를 하나 만드는 방법은 이거 나중에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왔을 때 이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장 프로시저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create procedure라고 한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이 있고요. 여기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파라미터를 사용 안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열었다가 괄호 열었다가 바로 닫아서 안에 파라미터가 없고요. 예, 프로시저 이름 괄호 열고 파라미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begin and 사이에 요 사이에 프로시저의 어떤 처리 내용에 대한 문장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시저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항상 이 딜리미터라고 하는 것을 달러 사인 요걸 넣어주고 끝에 다시 딜리미터라고 해가지고 세미콜론을 넣어주고 요걸 앞뒤로 넣어준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퀄 문장의 모든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세미콜론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프로시저의 끝을 나타내는 이 끝을 나타내는 기호를 세미콜론을 사용하게 되면 어디가 끝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프로시저의 끝을 나타내는 기호를 여기다가 정의를 했고요. 요걸 이용해서 쭉 프로시저가 다 끝나면 그걸 이용해서 끝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다른 문장들이 세미콜론으로 끝을 사용하죠. 그래서 세미콜론을 정상적인 이 끝을 나타내는 표시로 바꿔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뒤로 그냥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로시저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정의가 되는 거죠. 예, create procedure 한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 있고 매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egin 시작한 다음에 프로시저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고 프로시저 끝입니다. 자, 이 안에 내용은 보시게 되면 변수를 선언하는데 declare 이게 변수의 선언입니다. declare라고 하면서 A, B, C 세 개를 정수 타입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방법은 A에 200을 넣고 B에 700을 넣고 C에는 A 더하기 B를 넣고 넣는 방법은 set 한 다음에 이렇게 값을 넣어줍니다. 여기 값을 대입하는 문장입니다. select 하게 되면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변수의 내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마치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고 언제든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듯이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면 이 프로시저가 DBMS 안에 테이블하고 비슷하게 이 프로시저가 DBMS 안에 객체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 있는 거죠. 예, 프로시저를 만드는 목적은 밖에서 불러서 편리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프로시저의 목적이죠. 그래서 프로시저를 하나 선언해 놨으면 이 프로시저를 불러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법, 프로시저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call이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call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을 부르면 이 이름의 프로시저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프로시저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앞 슬라이드에는 프로시저 바깥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별도의 디클레어 선언이 없이 변수 앞에 골뱅이를 붙여서 @사인을 붙여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죠. 이따가 실습을 해보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procedural language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실행할 필요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if문입니다. 자, if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if 한 다음에 조건이 오고 then 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했을 때 했을 때 처리할 문장. if문의 끝은 end if를 꼭 해줘야 됩니다. 예, if 한 다음에 조건이 온 다음에 then 하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할 문장인데 조건을 만족하지 하지 않을 때 실행할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else 한 다음에 문장을 주면 됩니다. if 문의 끝은 end if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이 처리해야 될 문장들이 혹시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얘를 블럭으로 이렇게 begin end로 이렇게 묶어서 여러 문장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취급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if문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if문에 대한 설명이 하나 더 있죠. 조건이 여러 개면 if 조건이 then 이거 처리하고 else if 한 다음에 또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거 처리하고 또 else if 한 다음에 어떤 조건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내용을 주고 싶을 경우에는 else if절을 계속 쓰시면 되고 맨 끝에 마지막에 else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케이스가 다 아닐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if문의 끝을 나타내는 것은 end if에서 표시합니다. 자, 여기 어떤 프로시저에 대한 예를 하나 봅시다. 딜리미트를 $사인으로 했다가 세미콜론을 바꿔주는 거, 이거는 항상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프로시저의 시작과 끝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create procedure, 프로시저 이름 score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있고요. 그 안에 시작은 여기 begi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자, 어떤 변수 하나를 선언을 했네요. declare 해서 변수 하나를 선언했고 그 변수에다가 set 한 다음에 값을 대입을 일단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if문에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else if를 사용하는 거죠. if d가 90보다도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a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요. else라고 하게 되면 9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작다는 거죠. 그래서 80 이상에서 89세까지 그렇게 되면 B입니다. 70에서 79세까지 C, 60점 이상은 D, 그 외에는 F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실행할 문장을 이를 달리하고 싶을 때 이럴 때 if, else if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문은 이 if, else if로 케이스문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 if, else가 이제 굉장히 길게 이제 나열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케이스문입니다. 이 케이스문은 when 한 다음에 어떤 조건을 주고 then 한 다음에 처리할 문장, 그러면 이 when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물어보도록 이렇게 이제 하면 여러 케이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서로 다르게 처리할 그럴 경우 사용하는 것이 케이스문입니다. 오른쪽에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케이스문에 보면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가 9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혹은 8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7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6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처리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케이스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시저에서 어떤 루틴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반복문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반복문인데 이 SQL 프로그래밍 문장에서는 이 반복문으로 루프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repeat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while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repeat는 무조건 무한히 반복하는 이런 반복을 표시할 때, 무한히 반복하면 언제 끝나나요? 그것은 이 루프 안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빠져나오는 문장이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루프는 계속 무한히 반복하는 이런 방법이 루프죠. 그 다음에 이제 repeat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이게 이제 repeat 문장이고, while은 거짓이 되면 종료하고 참이면 계속 반복하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표시하는 것이 while문입니다. 자, 여기에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루프문의 경우에는 루프 한 다음에 and 루프, 요 사이에 문장들이 있으면 요 안에 있는 문장들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언제 빠져나오느냐? 이 if문에서 보시면 이 조건에 도달하면 루프를 빠져나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조건이 있고, 이 루프 자체는 무한히 반복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루프 앞에 요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요 표식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날 때 그걸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가 반복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리피트는 repeat라고 한 다음에 이 until 해가지고 여기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이 반복되는데, 요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형태의 반복문이 repeat. while문은 조건을 줘서 조건이 만족되면 실행하는 겁니다. 조건이 만족되면 실행하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이제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반복문이 이제 while문이 되겠습니다.